이제 제일 답답해하는 게 초기 치매에서만 약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이 실망하는 분위기들이죠. 그래서 FDA에서도 완전하게 승인을 한 게 아니고요. 임상 사상을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1년에 대략 6천만 원 정도 지금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진진의 치매 이야기의 박진원 원장입니다. 네, 닥터진진의 치매 이야기 이진혁 원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치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치매가 무슨 병인지 대충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치매 치료가 과연 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치매 치료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 국민들만이 아니고 전 세계 인류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당면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약회사들, 거대 제약회사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약회사들 이름들도 다 알잖아요. 뭐 화이자다, 뭐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대 제약회사들이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서 치매 치료제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들은 뭐 수익이 기업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떠한 신약보다도 지금은 치매 치료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희 제약회사의 꿈 같은 과제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각까지 치매 치료제 개발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네. 뭐 그것은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지금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치매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것일까요? 치매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그 원인이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치매를 일으키는 질병인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베타아밀로이드라고 알려졌었지만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들이 실제로 치매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는 2번인가 임상 3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그 유명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가 말이죠. 네네네. 그 화이자가 더 이상 우리는 치매 약을 개발하는데 돈을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앴는데도 치매가 남아 있으니 그러면 이건 다른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나오게 된 게 최근에 타우 학설이고요. 지금은 타우하고 베타아밀로이드 두 가지가 같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리고 또 다른 변수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원인이 아직 정확하지 않으니까 치료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한번 다뤘잖아요.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에 관련된 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건데 쭉 그동안에 치매 치료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단 사실 모든 서양의학의 현대의학의 기본적인 순서라고 하는 것이 그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순서라고 하는 것이 그 병이 과연 무슨 병인지를 먼저 알아내고 그 원인을 안 다음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약물 또는 치료법, 요법을 개발해서 적용해서 그것이 성공했을 때 치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뭐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치매 치료제 개발이 더딘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아까 전에 우리 이 원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첫 번째 원인에서부터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베타아밀로이드가 결정적으로 과다 침착되는 것이 치매 이유야 라고 발표가 되고 여러 가지 실험이나 자료들 또 그런 것들 통해서 입증됐을 때 야 그렇다면 이제 치매 치료도 곧 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했었죠. 그렇죠. 베타아밀로이드만 없애는 약만 만들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어진의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약은 대충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실제로 투약을 해보니 환자들한테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줄어드는 것까지는 목격을 했는데 증상이 좋아지질 않네. 여전히 환자를 자기 가족을 못 알아보고 인지 능력은 조금 더 좋아지질 않는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타우 단백질 또 연구를 했죠. 야 베타아밀로이드가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뭐지? 그래서 또 연구를 하다 보니 또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이 또 새로운 화두가 된 것이고 그래서 타우 단백질을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라는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전에 전술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뇌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네. 뇌가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얘네들의 대사는 어떻게 되고 사실 우리가 뭐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니 뭐 검색 같은 걸 해봐도 막 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뇌세포의 신경전달 물질이 어떻고 뭐가 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야 이제 뇌도 대충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뇌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까? 네, 꼭 그렇지가 네. 않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뇌세포의 병변으로 발생하는 치매라는 질환에 대해서 약물 개발이 소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규명, 그다음에 그것을 하는 약 개발, 치료 이 3단계에서 1단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네, 네. 그러다 보니 약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최근에도 원장님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6월에도 네, 네. 그 무슨 외국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FDA에서 치매 치료제로 승인이 된 약물이 있다고 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아두카두맙이라는 약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 약은 이제 항체 치료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치매에 잘 걸리지 않거나 치매 알츠하이머에 걸린 상태에서도 진행이 느린 사람들 뇌에서 베타아밀로이드를 말하자면 잡아먹을 수 있는 항체를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증식시켜 가지고 만든 약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굉장히 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화학적으로 이제 만드는 게 아니고 증식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가 봐요. 네네네. 그리고 이 약을 통해서 임상을 하다가 3상을 사실은 포기했었어요. 임상 2상까지 결과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3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게 보통 임상 1상, 2상, 3상으로 봤을 때 임상 2상까지는 그것도 물론 많은 돈이 들지만 네네네. 3상을 하려면 1, 2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3상 실험은 제가 알기로도 1, 2상에서 자신이 있어야 네. 예, 야 이거 해도 되겠다 싶어야 그 돈이 투자가 되고 3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3상을 포기하는 것까지 고려를 했다는 것은 1, 2상이 별 재미가 없었던 것 때문일 네, 거라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1, 2상에서 이제 생각보다 효과가 적어서 3상을 포기한다는 얘기 나왔었는데요. 근데 2상에서 아주 고용량의 약을 썼을 때 네. 그 환자들은 효과가 있었던 걸로 이제 판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음. 고용량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 3상 실험이 들어갔고 3상에서 베타아밀로이드는 확실하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긴 했는데 이제 제일 답답해하는 게 초기 치매에서만 약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초기 치매에서만 제한적으로 용량과 관련돼서 만약 일부 효과가 났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치매 치료제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FDA에서도 완전하게 승인을 한 게 아니고요. 임상 4상을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게 그 얘기는 결국 임상 4상에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으면 퇴출 4상이라 하면 이제 실임상에서 네네네. 정말 이것이 효과가 있는 약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승인 취소가 있을 수도 있는 약물 네, 이렇게 그런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쯤에 승인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도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외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별 재미가 없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게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이 실망하는 분위기들이죠. 약물의 비용도 투약 비용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대략 6천만 원 정도 네, 약물 지금 비용이 들어가죠. 저희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주사제로 4주에 한 번씩 치료하는 네네. 프로그램으로 1년을 하게 되면 회당 500여만 원 정도의 네네.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도 치매 네네. 초기여야 하고 치매 초기라 하더라도 그 효과가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는 상태. 네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 환자들이 치료제를 먹거나 뭐 주사를 받건 어쨌든 뭐 어떤 형태로든 치료제를 썼을 때 바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나 좀 이제 알아봤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집 나가셨을 때 집 잘 찾아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을 계산한다든지 또는 일상생활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는데요. 많이 아쉬운 편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나온 얘기가 베타밀로이드가 다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핵심 포인트는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베타아밀로이드는 상관이 없다는 아니다. 네네네. 분명히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침착이 어느 정도 해소는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명제. 네네. 근데 두 번째 명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심각하게 관여가 돼 있다.
네. 타우 단백질도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여태까지 연구하고 돈 들이고 하는 것은 베타아밀로이드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 네, 네, 네. 베타아밀로이드를 좀 줄이는 약을 썼어도 좋아지지 않는 걸 알게 되고 나서 학습 효과로 재연구를 통해서 타우 단백질에 대해서 다시 집중을 하기 시작한 네, 거 네, 이렇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타우 단백질 개선하는 약물은 또 언제 나온답니까? 신약 개발 과정이 굉장히 원래 길거든요. 네네. 일반적으로 짧으면 10년, 길면 20년 정도까지 걸릴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도 한 5, 6년 이상, 지금 임상 이상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5, 6년 이상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네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치매 치료제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언제쯤 만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5, 6년 후에 임상 3상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약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지금과 같은 현상의 재현,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것도 해결했는데 또 잘 안 네. 되더라 내지는 뭐 이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고 그렇죠. 결국은 치매 환자 본인이나 가족분들에게는 참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한의사죠. 네. 한방에서는 도대체 치매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 한의사들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는 한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군데 제약회사에서 천연물을 이용한 그 치매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잘 알려진 예요. 그러니까 성분 중에 일부가 실제로 치매 치료에 효과가 나고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제거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잠시만요.